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2차 함수의 그래프. 자, 2차 함수.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가 0이 아닐 때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하고요. 자, 2차 항의 계수 a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y는 ax제곱 요 2차 함수. 요거를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자, 요 식의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래프 특징은 다 나타나요. A 값에 따라서 볼 변화를 보면 A가 양수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A 값이 음수면은 위로 볼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요 폭이 좁아져요. 이렇게 Y는 얘가 x제곱이라고 하면 Y는 2x제곱이면 이렇게 폭이 더 좁아집니다. 자,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x제곱은 이렇게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자, A는 일단 부호로 자,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점점점 좁아집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그래프의 특징은 다 그 모양은 이 기본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평행 이동하면은 나머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1차 함계수 B는 자, A와 함께 축의 위치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는데, 자, 이걸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일반형은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가 없어요, 정확히. 그래서 얘를 표준형이라는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표준형. 자, 여기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거요. 저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시작해서, 자, 이 모양을 유도를 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을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겁니다. 먼저 2차 함계수 a로 묶어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이거 a로 나눠줘야 되겠죠. a분의 bx 이렇게 되고요. c는 일단 자, 바깥에 그냥 놔둡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이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줍니다. 자, 이거 반이면요, 2a분의 b예요. 자, 2a분의 b고 제곱해주면 4a제곱분의 b제곱입니다. 더해줬고요. 다시 빼줘야지 원래 식과 같아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a에, 자, 이거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씁니다. 그럼 x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에 아까 제곱이 2a분의 b의 제곱이었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은요, 이 괄호 바깥으로 나가면서 a와 곱해져요. a와 곱해지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그리고 자, c인데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통분할게요. 여기. 이것도 ac로 4a로 통분하면 분자도 4a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4ac 이렇게 되고요. 자, 한 번만 더 쓰면 되겠네요. 자,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되고. 자,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서 통분을 해볼게요. 마이너스로 묶었기 때문에 이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우리가 이게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라고 한 부분이 나왔죠.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여기서 꼭지점 잡혀가요. 여기서 이거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 공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유도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 꼭지점에 x좌표, y좌표인데 이 x좌표는 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이 x좌표는 2차 방정식에서 축의 위치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요. 자, 이거 외울 때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같이 이용해서 외우면 좋아요. 뭐냐면 우리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요.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가운데가 축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가운데 이 중점의 좌표는 이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되는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앞에 분모에 2가 있으니까 2a분의 b.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 이렇게. 자, 외울 때는 2분의 두 근의 합을 2로 나눈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같이 연관 지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좀 시간 지나면요 조금 헷갈리거든요. 근데 우리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는요, 이거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걸 이용해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AB의 부호와 축의 위치를 볼게요. 자, AB의 부호가 자, 같으면요. 같으면 0보다 곱하면 0보다 크겠죠. 자, AB의 부호가 같으면 요 값이 양수되고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이 축이 음수가 돼요. 그래서 Y축이 왼쪽에 있고요. 축이 AB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즉 AB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면 축은 Y축의 오른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 C는요 여기서 보면 Y절편이에요. X에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C이기 때문에 C는 Y절편입니다. Y축과의 교점, 즉 Y절편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요. 꼭지점의 좌표가 요거 방금 이렇게 바꿨죠. 제가 유도했습니다. 근데 X좌표는 아까 축의 위치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얘는 뭐 필요에 따라서 외워도 되는데 외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간단한 예제 문제 하나 보면요. 먼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자, 요걸 보고 이거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고 바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알아보면요. 자, 2차 함계수 아까 음수죠. 음수면 이렇게 위로 블록이라고 그랬어요. 양수 아래로 블록. 자, 위로 블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항과 1차 항의 계수가 부호가 반대가 되죠. 즉 마이너스 1과 플러스 4. 반대면은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부호가 같으면 대칭축이 왼쪽에 있고 부호가 다르면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어요. 지금 얘는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자, 위로 블록이고요. Y절편이 음수입니다. Y절편이 음수니까 자, 이쪽에 Y절편 음수 여길 지나야 되겠죠. 여길 지나면서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2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그랬습니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x축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 x축과 만나는 게 x절편이죠. x절편은 y에 0을 대입했을 때의 x값입니다. 즉 이렇게 얘는 0 하면은 이게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가 곧 x절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우리가 해가 판별식에 의해서 우리가 판별식 0보다 클 때는 해가 2개, 실근이 2개죠. 판별식 0이면 실근이 1개,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실근이 0개입니다. 자, 요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2차 함수가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우리 실근 2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판별식이 0보다 큰 겁니다.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할 때, 자, 접할 때는 해가 하나죠. 중근.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인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겁니다. 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만약 x축과의 교점을 알파, 0이라고 하면 이 알파는 이 방정식의 해기 때문에 이 알파를 대입했을 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요.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알파, 0과 베타, 0에서 만난다 그러면요. 자, 2차 방정식의 해는 요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판별식을 해보면 0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요. 자, 접한다. 접점. 자, 접점이 알파, 0이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해는 이 알파를 중근으로 갖는 거고요. 그럴 때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보면 판별식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2차 방정식의 해는 실근은 없는 거예요. 허근만 2개 나옵니다. 근데 실근은 없고 허근 2개. 우리 그래프에서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여기 다 실수평면이에요. 실수평면이기 때문에 허수는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그래프, 즉 x축과 얘의 교점이라는 건 다 실근만 표현돼요. 그렇죠? 실근이 없다. 실근이 없어도 2차 방정식은 해가 존재하죠. 허근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2차 방정식 풀었을 때 배웠기 때문에 실근은 없고 허근은 2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이게 직선인데요. 이게 방금 전에 배운 게 x축이었죠. 이렇게 x축도 하나의 직선이에요.
x축과 만약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y는 어떤 이차함수 fx라고 하고요. 이 x축이라는 게 이 직선의 식이요 y는 0입니다. 이렇게 0. 그래서 요 두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y 같다고 하면 결국은 fx는 0이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방금 전에 배운 게 우리가 y의 0점을 했을 때 x절편 구한 거고요. 요 직선이 자, 요 x축이 아니라 임의의 직선이라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런 직선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차함수와 이 직선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곧 교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요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두 개 나오면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자, 위치 관계는 얘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결정된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식이 요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푼 겁니다. 자, y 같다고 하면요. y 소거시킨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mx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방정식 풀기 위해서 좌변으로 다 넘긴 겁니다. 넘기면 ax제곱 넘어가면 b-m의 x 그 다음 넘어가면 c-n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식이 요거예요.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거의 판별식을 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두 점에서 만나서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판별식이 0인 상태입니다. 요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요. 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두 도형이 만나지 않는 겁니다.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자, 방금 한 거네요. 이차함수와 직선 위치 관계는 얘의 해는 다음과 같다. 두 점에서 만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가 접한다 그러면 중근을 갖고요. 이거 안 만나면 허근을 갖는 겁니다. 자, 요거 예제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y는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이차함수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이제 1차 함수 직선이죠. x 플러스 k라고 했고요. 이렇게 자, k 값에 따라서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y 같다고 하고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같다고 치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x 플러스 k가 되고요. 넘겨서 빼주면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판별식을 한번 볼게요. 자,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1이고요. 마이너스 4 a가 1이고 이게 다 c입니다. 3 마이너스 k가 이거 마이너스 10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1 되고요. 플러스 4k 되겠네요.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k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즉 이거 넘겨서 4로 나누면 k가 4분의 11보다 큰 거죠. 자, 판별식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프가 이차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자, 직선이요 4분의 11보다 크면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이거 는으로 바뀌면 되니까 k 값이 이때는 4분의 11 되겠죠. 4분의 11이면 이렇게 접하게 되고요. 이렇게 접하게 되고 네,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즉 k가 이거 부호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부호 반대. 4분의 11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만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는요, 우리가 2차와 1차를 했잖아요. 근데 2차와 2차식도 마찬가지예요. y는 fx가 있고요. y는 gx가 있습니다. 자, fg가 둘 다 2차식이라고 해도요. 즉 f가 뭐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고 g가 이렇게 그려져도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 관계가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이것도 어차피 2차식, 2차식이고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y 같다고 하면은 fx는 gx 이렇게 되기 때문에 2차 함계수가 같지만 않다면 같으면 이제 2차항 사라지는데 2차 함계수 같지가 않다면 이것도 2차 방정식이 됩니다. 넘겨보면은 fx 빼기 gx는 0이 되기 때문에
아까 직선하고 풀 때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이 2차 요거 연립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2차 방정식이 됐는데 이 방정식의 해가 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해가 실근이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신근이 0개 나올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해가 두 개 나온다면요. F와 G의 그래프가 교점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고 한 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접하겠죠. 이렇게 접하는 모양. 그 다음에 실근이 0개면은 만나지 않는 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서 만약에 어떤 F가 있는데요. 이게 모든 GX 그래프보다 FX 그래프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자 이런 모양도 되고 이런 모양도 되죠. 그래서 얘가 만약 이차함계수 양수고 얘가 음수다.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풀어서 이렇게 쓴 다음에 얘가 항상 만족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지금 같은 경우 이게 작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함수가 얘보다 항상 자, 위쪽이나 같아지는 거, 즉 접하는 경우까지 포함한 그 위쪽에 있는 경우다라고 해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를 드리면요. 2차 함수와 x축, 그다음에 2차 함수와 직선, 2차 함수, 2차 함수 어차피 위치 관계는요. 회의 개수가 몇 개냐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2차 함수 fx는 a 값이 양수면요. 양수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래프 모양이 그려지겠죠. 이때는 최소값이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돼요. 그래서 f의 요 꼭지점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였습니다. 이 값을 대입하면 이 결과 자체가 최소가 돼요. 최소가 되고 최대값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계속해서 엄청나게 큰 값까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일 때 최소값이 얘고요. 최대값은 없다. 그럼 거꾸로 음수면요. 위로 블록 모양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최대값이 존재하고요. 최소값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값의 범위가 주어지면요. 2차 함수는 축의 위치에 따라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된다. 이쪽을 보도록 할게요. 이 알파부터 베타 사이의 범위인데 이 범위에서 축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알파 베타가 축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으면요. 일단 이 축의 위치, 즉 꼭지점이죠.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나 최소가 돼요. 일단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소가 될 거고요.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포함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제 알파나 베타에서 갔는데 이 특징이 이 꼭지점 좌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자, 여기에서 나머지 하나의 값, 즉 최대값. 여기서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이 알파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 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로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요. 이 함수가 x 빼기 2의 제곱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꼭지점 x좌표가 2인데 만약 정의역 범위가 1부터 4까지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간격은 1이고 이 간격은 2죠. 그러면 일단 꼭지점에서 최소값 하나 갖고요. 멀리 떨어진 이 4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알파 베타가 꼭지점에 x좌표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럼 알파 베타 중에서 두 점을 대입을 하면 그냥 최대 최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점을 대입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그래프 개형을 알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서 베타 집어넣었을 때 최대, 알파 집어넣으면 최소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꼭지점 범위를 포함하지 않으면 두 값 대입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위로 블록도 마찬가지예요. 알파 베타가 p를 포함하지 않으면 알파 베타 대입했을 때가 각각 최대 최소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은 p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에서 위로 블록일 때는 여기 최소값 같고요. 조금 떨어진 거에서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